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처음으로 청주를 찾았습니다. 청년의 미래를 빼앗고 지역을 소멸 위기로 내몬 양당 체제를 바꾸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역대 대선마다 충북의 표심은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직선제로 진행된 지난 12번의 대선에서 11번이 충북의 표심과 결과가 같았습니다. 충북의 소비자 물가가 5개월 연속 상승률 3%대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국제 유가의 급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단양보건의료원이 오는 2024년 개원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군 재정과 의사 수급 문제가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마다 막판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번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처음으로 청주를 찾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030 청년 세대를 향해 소신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청년 유권자들을 만나기 위해 충북대학교 중문 앞에 섰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청주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3일 충북 유세 취소 이후 나흘 만입니다. 심 후보는 거대 양당의 35년 독점 정치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소신 정치에 소중한 한 표를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청년의 미래를 빼앗고 지역을 소멸 위기로 내몬 승자독식 35년 양당 체제를 바꾸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심 후보는 또 거대 양당이 상위 10% 기득권을 위한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신은 약자를 대변하고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바로 세우는 통합 정치의 표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주류가 주류되고 변방이 중심되는 것이 역사의 진보고 민주주의 발전이고 더 나은 시민의 삶을 만드는 정치 아닙니까 여러분? 주 4일제와 성평등 국가를 주창하며 유세차에서 내린 심상정 후보는 곧바로 거리 유세를 돌며 청년층 표심 잡기에 막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20대 대선을 이틀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김동연 새물결 대표가 청주 성안길에서 합동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충북 유세인 이 후보는 충북의 사위를 자처하며 유능한 경제 대통령론을 폈고 이 후보와 단일화한 김동연 대표는 이 후보와 함께 대한민국의 신성장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역대 대선 때마다 충북의 표심은 대선 결과를 정확히 알아맞혔습니다. 전국 표심과 가장 근사치는 인천, 경기도, 제주도지만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는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이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직선제가 부활한 13대 대통령 선거.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후보가 충남에서 45% 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것과 달리 충북에서는 민정당 노태우 후보의 득표율이 가장 높았고 실제 당선으로 이어졌습니다. 14대 대선 충북에서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민자당 김영삼 후보의 득표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15대 대선에서는 충청권의 표심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충북도민 중 37%는 새정치국민회의에 김대중 후보에게 표를 던졌고 충남에서는 48%가 김대중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전국 합계 1, 2위 간 득표율 차이가 1.53%포인트에 그쳤던 만큼 충청권의 표심이 캐스팅보트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DJP 연합에 더해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국민신당 이인재 후보의 득표수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앞지른 점도 대선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16대 대선 역시 노무현 후보와 이해창 후보 간 득표율 차이는 2.3%포인트로 치열했지만 신행정수도 공약을 내건 노무현 후보는 충북과 충남 모두 50% 이상의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17대 대선에서 충북은 41%가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고 51.5%의 득표율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18대 대선에서는 충북과 충남 모두 전국 평균보다 많은 표를 몰아줬습니다. 당시 박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득표율 차가 3.5%포인트에 그쳤다는 점에서 충청권의 표심은 이번에도 결정적이었습니다.
19대 대선 후보들의 충북 득표율은 전국의 득표율과 3% 이상 차이를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기준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민심을 사실 이렇게 쭉 이제 반영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숫자에 비해서는 우리가 지켜볼 때 뭐 인천이라든지 충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직선제로 진행된 지난 12번의 대선에서 5대 때 한 번을 제외하고 11번은 충북의 표심과 결과가 같았습니다. 이번 20대 대선에서 충북의 선택은 누구일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북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5개월 연속 3%대를 기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제 유가의 급등으로 소비자 물가가 추가 상승할 것이란 점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구매를 망설이는 주부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돼지고기도 올랐고 채소는 뭐 더 올랐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한 10% 20% 오른 것 같아. 2월 충북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5.61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9%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0월 3%대로 올라선 전년 동월 대비 충북의 소비자 물가는 5개월 연속 상승률 3%대의 고공행진 중입니다. 석유류가 19.4%로 가장 많이 올랐고 축산물과 과실, 외식, 화장품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지역의 소비자 단체들이 자체 조사한 결과 이달 충북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하고 국제 육류와 곡물가도 급등세를 타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국제사회가 러시아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유류 가격이 높게 상승되었으며 이에 동반 상승되는 소비자 물가는 약 4% 이상 상승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률 2% 초반, 물가 상승 4%대를 기록할 경우 경기 불황 속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의료 취약지 서러움을 풀어줄 단양보건의료원이 오는 2024년 개원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군 재정과 의료 인력 수급 문제가 최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양군 내 유일한 응급실입니다. 병상 3개에 의사 1명, 간호사 1명 교대 근무가 전부입니다. 2015년 단양 서울병원이 문을 닫은 이후 응급진료를 맡아줄 병원이 없자 아쉬운 대로 노인 요양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와보고 난 다음에는 왜 이렇게 하냐. 많이 다쳐오면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지혈밖에 없지. 단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급성 심정지 환자만 연평균 41명. 하지만 생존 확률은 1.7%에 불과합니다. 전국 평균 생존율 11%보다 턱없이 낮습니다. 특히 2015년과 2017년 심정지 환자는 단 한 명도 소생하지 못했습니다. 천만 관광도시 단양군에 제대로 된 응급실 하나 없다 보니 단양군이 보건의료원 설립에 사활을 걸고 나섰습니다. 1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2024년 개원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마음 편하게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병원에 다른 그 전문 진료 과목을 더 배치를 해서 지역 주민이 다양하게. 하지만 어렵사리 보건의료원을 건립해도 연 30억 원 이상의 운영비를 군 재정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에 따라 진료 과목이 바뀔 수 있는 데다 웃돈을 줘도 구할 수 없는 의사 수급 문제가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연간 이런 의료원들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지자체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국가가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의 응급의료 시설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합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 모처럼 따뜻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충주에서 30년 동안 인삼농사를 진 농부가 최근 1억 원을 기부해 충북 최초로 농민 아너소사이어티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박원 기자가 그 주인공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충주시 주덕읍 일대에서 30년 넘게 인삼농사를 지어온 69살 박경춘 씨. 소작농으로 시작해 수천 평의 인삼밭을 일궈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도맡을 정도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사업 성공은 모두 이웃의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한 박 씨는 줄곧 통 큰 기부를 생각해왔고 결국 지난달 충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에도 가입했는데 충북에서 농민이 이름을 올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농사 질 때 여러 사람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제 되돌려주는 의미라고 할까? 그런 의미에서 하게 된 거죠. 박 씨의 이번 기부에는 아내 안혜숙 씨의 공도 컸습니다. 여태껏 인삼 농산 일을 도운 아내가 지역을 위해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하자 흔쾌히 수긍한 겁니다. 장애인도 좀 한테도 쓰고 싶고 사회에서 좀 미흡한 데를 좀 써달라고. 지금은 인삼 농사를 접고 집 앞 조그마한 밭에서 소박한 농사를 시작한 박 씨 부부.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눔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게 소망입니다. 한 5년 후에 이제 식구 앞으로도 한번 해볼 생각인데 될란가 모르겠어요. 뭐 남을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뭐 금전이 아니라도 성의껏 내 이제 가서 봉사라도 할 수 있으면 하고. CJB 박원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충북의 코로나19 확진자는 4,411명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시에서 2,059명으로 가장 많고 충주 785명, 진천 421명 등입니다. 주말 검사 인원 감소 등의 여파로 어제 같은 시간대는 3,892명까지로 줄었지만 오늘은 519명 늘어나 오후 4시 기준 다시 4,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1만 1,644명으로 늘었고 3차 접종률은 65.7%입니다. 이시종 지사는 최근 기온 상승과 건조한 날씨 속 대형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도지사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 공무원과 읍면 공무원은 책임 담당 구역을 지정해 순찰하고 산불 감시원 일부의 야간 감시를 강화하는 등 산불 발생 초기 대응을 강화하게 됩니다. 충북의 지난 겨울철 강수량은 11.9mm, 평년 강수량의 15.2%로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저를 나타냈습니다. 20대 대선을 이틀 앞두고 충북 여야 정치권이 대도민 호소전을 펼쳤습니다. 민주당 이장섭 도당위원장과 변재일 의원은 선거운동 초기 있었던 정권 교체 분위기가 달라졌고 안철수 대표와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효과도 미미해 이재명 후보가 승기를 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민주당 정권의 무능과 실정으로 참혹하게 변한 국민의 삶을 범법으로 일삼은 후보에게 맡길 수 없다며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윤석열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개헌국민연대는 오늘 대선 투표일에 즈음한 입장 발표를 통해 국민 주권, 지방 분권, 균형 발전을 실현해 나갈 의지와 역량을 갖춘 후보자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개헌국민연대는 여야의 진흙탕 싸움으로 개헌과 개혁 과제가 대선 과정에서 주요 의제로 자리매김하지 못했지만 여야 대부분의 후보들이 공약 채택 요구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답변을 유보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라도 국민 개헌안과 10대 대선 의제를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이 국민의힘 선대본 조직본부 특보 임명장을 받았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박 의장은 지난 3일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임명장을 보고 어처구니 없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응당한 조치와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 선관위는 20대 대선 기표 용지를 공개한 A씨와 B씨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용지에 기표한 뒤 이를 본인의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표용지를 공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과 CJB는 오늘 도교육청에서 충북교육 미디어 홍보 활성화와 CJB 뉴스 콘텐츠 저변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각종 교육 홍보 사업 협력, CJB 뉴스 콘텐츠 저변 확대를 위한 상호 인프라 활용, 충북형 교육 홍보 콘텐츠 발굴 등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증평군이 전 군민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결혼 이민자, 영주 자격 취득자인 외국인으로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입니다. 선불카드로 지급되는 행복증평 재난지원금은 군청 대회의실과 도안면 사무소에서 다음 달 4일부터 29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